안녕하십니까. 장사원입니다. 자, 2024년 대비 작물생리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는 이 규제이고요. 언제나 서울고시각에서 출판을 하고 있죠. 컨셉 작물생리. 장사원 제 책은 모두 컨셉 시리즈로 나가다 보니까 컨셉 생리학이라든가 컨셉 땡땡땡 이런 식으로 제목이 붙죠. 자, 지금 여러분이 준비하는 시험들, 그 농촌 지도사, 농업연구사, 그리고 7급, 9급 모든 직렬에서 농업 관련 직렬 강의가 일어나는 곳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데서 일부 9급 강의를 하긴 하는데 그것도 거의 굉장히 이제 막 시작하거나 이렇게 해서 조금 강의하시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다른 많은 분들이 다 그러했어요. 그 이유는 뭔지 알겠죠? 여러 수험생들이 제 강의를 압도적으로 선택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규제도 없어요. 어차피 수험서 다른 규제들이 생리학 같은 경우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게 있는데 거의 안 봐요. 이 서울고시가 제 책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 보시면 됩니다. 다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배, 합격하신 분들, 이분들이 다 제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고 합격하셨던 분들이니까 믿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책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 그 생리학 기출문제 풀이에 앞서서 아주 짧게 OT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무생님 기본 강의가 제일 중요하죠. 기본 강의 들으셨던 분들이 보통 이제 여기 오거나 아니면은 저를 알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따로 소개는 하지 않고요. 그래도 난 잘 모른다. 장사원 처음이다. 그런 분들은 우리 규제 맨 뒤에 보시면 돼요. 규제 맨 뒤에 보시면은 편저자 양력이 기술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되겠다. 자, 이 규제 특징 보시면은 기출문제하고 예성문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100% 기출은 아니에요. 예성문제가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예성문제가 점점 비율이 사라지고 기출문제 비율이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준비하는 이 시험들은 다 비공개 형식이다 보니까 수험생들의 응시생들이죠. 응시생들의 기억에 의해서 복원됐던 것들을 제가 다시 재구성해서 이 기출문제를 만든 거기 때문에 이 기출문제가 100% 동일한 문제도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는 동일하고 어떤 문제는 100% 복원된 것도 있고 어떤 문제들은 제가 재구성한 것들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재구성했더라도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거의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 교재를 보실 때는, 기출문제를 보실 때는 반드시 뭐하고 같이 봐야 된다. 컨셉 작물생리학 기본서와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시고 문제 풀어보시고 틀린 게 있으면은 기본서에서 다시 그 해당되는 테마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번거롭지만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우리 기출문제집의 해설들이 좀 잘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풍만하게 잘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자,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가 그 테마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념 잡겠다. 그런 기본서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업 안내. 농촌진흥청에서 선발하는 연구사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 연구직에서도 많은 직류들이 있어요. 특히나 작물 직류하고 환경 직류, 작물 보호 직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여기서 응시를 하게 되죠. 또 생명 유전 분류 직류 여기에서도 있고요. 보면은 이제 생리학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또 원예 직류에서도 생리학을 기본적으로 연구직에서는 이 생리학이 기본 과목이죠. 자, 그 다음에 농촌진흥청 같은 경우는 시험 날짜가 5월이나 6월 달 요쯤에 많이 보고 있죠.
그다음 지방직 연구사 지도사 같은 경우는 지방직 연구사 같은 경우는 재배학하고 생리학하고 통계학을 일반적으로 보죠. 이게 지역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보통 재배, 생리, 통계학. 그리고 지방직 지도사 같은 경우는 재배, 생리학, 토양학, 그리고 농촌지도론 이렇게 보게 되죠. 예. 토양학이나 또는 농촌지도론이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부분 농촌지도론을 보고 이제 경기도하고 인천 지역 여기는 토양학을 선발해서 보고 있고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자, 또 자격증과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격증은 여러분 꼭 취득하시는 게 좋아요. 예. 기사 자격증은 5점 가산이 되죠. 그 다음에 산업기사는 3점 가산이 되고 기능사는 1점인가 가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기사 자격증 취득하세요. 5점이에요. 이 5점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과 이 가산점 5점은 넘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절대 넘볼 수가 없어요. 특히나 커트라인이 90점이 넘어가는 그런 시험에서는요, 이 5점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커트라인이 예를 들어서 한 70점대다. 커트라인이 70점대다. 그러면 5점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예, 5점은 어렵지 않게 극복해요. 근데 커트라인이 90이 넘는다. 그럼 5점 극복이 안 돼요. 예. 또 예를 들어서 똑같이 90점을 맞았어요. 근데 가산점 5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95점이란 말이야. 그럼 90점하고 95점은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예. 이건 극복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격증은 반드시 취득하고 간다. 최소한 3점이라도 있어야 돼요. 1점 갖고는 안 돼요. 3점 있어야 되고요. 가능하면 어차피 산업기사나 그냥 기사나 취득하는 그 과정은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처음부터 기사를 준비하시고 가는 게 좋겠다. 자, 그 다음 우리 교재 차례를 보시면은 크게 3편으로 구성되어 있죠. 네, 생리, 기초, 물질대사, 그 다음에 생장, 생리. 자, 생육 기초에서는 몇 문제가 나오냐면은 조직이죠. 조직에서 대략 한 문제 정도 나와요. 한 문제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포에서도 한 문제 정도 나와요. 한 문제.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어요. 한두 문제 정도. 근데 두 문제까지는 잘 안 나오고 보통 한 문제. 그 다음에 수분편은 두 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양분 생리도 한 두 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고요. 물질 전류는 반드시 한 문제 나와요. 반드시 나오죠. 여기서 똑같은 한 문제지만 여기서도 반드시 나오고 여기서도 반드시 나와요. 근데 요거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비중이 조금 달라. 그 다음에 광합성은 반드시 나오죠. 광합성 보통 두 문제 정도 나와야 되고요. 호흡도 보통 두 문제 정도 나와줘야 돼요. 가장 중요하거든요. 물론 광합성이 제일 중요하죠. 식물, 작물을 취급할 때는 동물에서는 광합성을 하지 않고 호흡을 하기 때문에 호흡이 제일 중요하지만 우리는 식물에서는 광합성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탄수화물 대사에서 반드시 한 문제, 질소대사에서 반드시 한 문제, 지질대사에서 한 문제, 2차 대사물질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자, 보통은 2차 대사물질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지질대사에서도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나와요. 그냥 가정을 그렇게 하세요. 무조건 각 장마다 한 문제씩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세요. 반드시 한 문제다. 질소대사 같은 경우는 한 두 문제까지 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생육생리, 종자생리, 생육생리. 자, 여기 종자에서 여기서도 한두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생육생리에서 한 문제, 결실에서도 한 문제. 그 다음에 생장주저물질 호르몬이죠. 한 문제. 스트레스 한 문제. 그리고 수량 결정에서 마지막에서도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스트레스에서는 한 두 문제 정도까지 나오기도 하고 또 개화 결실에서도 요 윗부분 1, 2, 3장이 중요하거든요. 1, 2, 3장에서 각각 장에서 두 문제 정도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각 장마다 한두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정 장에서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광합성 같은 경우는 이 작물생리의 통틀어서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많으면 4문제, 5문제까지 나올 때도 있고, 어떤 시험에서는 한 문제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굉장히 특이하게도. 이 출제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쪽에 집중하는 교수님들도 있고, 이쪽에다 집중하는 교수님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출제자 마음이니까. 근데 평균적으로 제가 언급한 이 비중을 따라간다, 수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이 정상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데드라인은 결정돼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지금 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여러분이 합격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여러분이 합격에 대한 그 믿음이 돌아가지 않고 바로 합격할 수 있어요. 준비하는 그 시험에 떨어지지 않고 내년에 합격하는 거 아니고요. 바로 올해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합격에 대해서 절대로 믿으세요. 절대로 믿으세요. 자, 그거에 대해서 항상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때가 없어요. 계속 흔들려요. 그 흔들린다는 게 뭐야?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합격에 대한 강한 신념, 믿음은 의심하지 말자. 자, 언제나 나는 합격할 수 있다라는 긍정 마인드 장착하고 가자. 자, 떨어지면 어쩌지? 그런 불안한 그런 마음은 갖지 마세요. 안 들을 수는 없어요. 인간인지라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합격한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을 하세요. 항상 긍정하세요. 합격할 수 있어. 갑시다. 1번. 나자식물, 틀린 것은? 식물에는 나자식물하고 피자식물이 있죠. 여기 이제 종자식물이죠. 종자식물이 있고 포자식물이 있죠. 종자식물, 그리고 포자식물. 자, 종자와 포자가 있는데 포자식물이 더 하등해요. 포자식물이 하등하고 종자식물이 고등해. 그리고 종자식물 중에서도 나자와 피자가 있는데 피자가 더 고등한 식물이죠. 피자가 고등하고, 피자는 다시 외떡잎 식물이 있고 쌍떡잎 식물이 있고, 외떡잎, 쌍떡잎이 있는데 외떡, 쌍떡은 누가 더 고등하다, 하등하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동등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포자식물에는 뭐가 있냐? 양치식물, 선태식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양치식물 고사리 알잖아요. 우리의 관심사항은 작물은 이 크게 분류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4개가 있잖아. 양치 선택까지 하면은 이 중에서 작물은 다 피자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자에만 관심을 갖고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나자식물하고 비교를 하게 되죠. 자, 나자식물에는 1번 정답 2번이고, 형성층이 없어서 줄기, 뿌리, 비대생장이 없는 단자식물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 단자식물은 어디에 해당돼요? 외떡잎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는 피자식물이죠. 틀렸죠? 이거 틀렸어요. 자, 단자식물은 기본적으로 벼가 그렇죠. 벼가. 자, 형성층 없어서 옆으로 비대하지 못해요. 그러나 소나무 같은 경우는 소나무 같으면 나이테가 있잖아요. 나이테가 있어서 이 단면을 자르면은 이렇게 비대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1번 단연생, 교목, 교목, 키 큰 나무, 이게 교목이죠. 자, 소나무 대표적이고요. 3. 나자식물은 한 개에서 수개의 다자엽이 달린다. 자엽이, 여기는 자엽이 한 개, 여기는 자엽이 한 개, 여기는 자엽이 두 개, 여기는 자엽이 여러 개. 4. 자웅 이화로 종자는 심피에 쌓여 있지 않고 낮출되어 있으면, 이렇게 나자식물은 낮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낮출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나자식물이에요. 잎은 상록 침엽을 갖는다.
소나무가 상록수잖아. 상록, 침엽수. 자, 이런 소나무, 향나무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예, 소철, 은행도 피자, 나자에 해당되죠. 자, 피자에는 단자엽과 예, 쌍자엽이 있다. 자, 종자가 자방에서 유리한 가실에 쌓여 있다. 이렇게 쌓여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는 쌓여 있지 않고 나출되어 있다. 자, 2번 갑시다. 쌍자엽에 해당되는 거 모두 골라라. 쌍자엽. 일단 여러분 바나나 본 적 있어요? 바나나? 먹어본 적 있잖아요. 바나나 식물체를 본 적 있냐고요. 예, 보통 바나나가 식물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잎이 길쭉길쭉하게 생겼거든요. 벼잎은 어떻게 생겼어요? 벼잎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단자엽이죠. 자, 여러분 야자수 본 적 있어요? 예, 영화에서 보면 야자수 나오잖아요. 야자수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고 잎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그러면서 여기서 예, 야자가 이렇게 달리는 그런 그림 봤잖아. 잎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야? 단자엽이잖아요. 그러니 야자하고 바나나가 단자엽이고, 그럼 쌍자엽은 예, 다, 라 이렇게 되겠죠. 자, 정답 4번 되겠고, 이게 예, 가장 최근에 예, 서울시 지도사 문제로 출제됐던 거죠. 이거는 서울시 문제만 기출되고 있어요. 공개되고 있어요. 유일하게 서울시만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문제는 꼼꼼하게 보세요. 100% 공개된 거기 때문에. 나머지 기출 문제들은 이제 수험생들 기억에서 복원됐다 보니까 완벽하진 않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단자엽에 해당되는 거, 표, 옥수수 얘네들은 다 알고 있고, 잔디도 알고 있죠. 백합도 길쭉길쭉하죠. 부추, 마늘도 길쭉하죠. 토란 같은 경우가 좀 예외적인데, 바나나하고 야자 이렇게 있다. 여기서는 선인장이 좀 특이하죠. 자, 3번 갑시다. 뿌리 선단부 근모부 설명 틀린 것은. 자, 이것도 이때 당시 100% 공개된 문제거든요. 뿌리가 이렇게 생겼죠. 예. 자, 여기 선단부 중에서도 맨 끝 부분이 근관이죠. 근관. 그 다음에 여기가 생장점이고, 생장점. 그 다음에 길쭉길쭉 자라는 여기에 신장대. 그리고 근모들이, 뿌리털들이 쭉 나와 있죠. 예. 여기가 근모부, 근모대라고도 하죠. 근모대. 자, 틀린 것은 정답이 1번이고, 세포 신장이 일어난다. 그건 신장대예요. 신장이 일어나는 건 신장대. 1. 조직 분화가 일어난다. 예. 여기서 이 근모부에서 이 뿌리털이 될지, 물관이 될지, 체관이 될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돼요. 분화가 된다. 예, 뿌리털이 신장한다. 예, 수분 흡수는 여기를 통해서 일어나요. 이렇게. 예, 수분은 여기를 통해서 흡수가 된다. 그래서 5. 각종 연구 조직 분화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예, 이렇게 분화가 일어난다. 같은 말이에요. 2번, 5번이.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다음 문제 갑시다. 7번 볼게요. 제가 문제를 100% 다 푸는 게 아니라 제가 선택적으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이 교재가 대략 한 500쪽 정도 되거든요. 500쪽. 그리고 우리 과정이 4주 과정입니다. 4주 동안 500쪽을 풀어야 되니까 매주 산술적으로 120쪽 정도씩 풀어줘야 돼요. 그렇죠? 매주 120쪽. 그럼 매주는 총 4시간 있으니까 각 시간마다 한 25문제 정도를 아니죠. 한 30문제 정도? 예. 매 시간마다 한 30문제 정도씩 풀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30문제가 아니라 30쪽이구나. 예. 제가 잘못 착각했어요. 총 500쪽이니까. 예. 단위가 쪽이었죠.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한 30쪽 정도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제가 선별해서, 임의로 선별해서 풀이를 진행합니다. 자, 7번 갑시다. 식물 뿌리 틀린 것은 정답 5번. 뿌리 피층에는 카스파리데가 발달되어 있어 공기 유입을 원활하게 한다. 그래서 카스파리데가 있어서 유입을 원활하는 게 아니라 유입을 차단하는 거죠. 예, 식물 뿌리의 단면을 보면은 가장 바깥층, 예, 가장 바깥층이 표층이 되겠죠. 표층. 그 다음에 피층. 그 다음에 외피지, 외피. 예, 외피. 외피. 여기가 이제 내피죠. 내피. 내피. 내초가 있고, 내피, 내초가 있고, 그리고 여기 안에 물관이 있죠. 이 안에 물관. 그 다음에 여기가 두터운 층이 피층. 그래서 수분이 흡수가 될 때는 이제 표층으로 들어갔다, 외피로 갔다가, 피층으로 갔다, 내피로 갔다가, 내피에서 내초, 내초에서 물관. 이렇게 물이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물의 이동 순서도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1번 생장점은 근관으로 쌓였다. 그렇죠. 생장점을 싸고 있는 건 근관. 그러니까 근관 역할은 생장점을 보호하는 거죠. 생장점에서 세포 분열을 해야 되니까. 이 뿌리 끝 근관은, 예, 이 근관은 점액물질을 분비해서 이 뿌리가 예, 땅 속으로 침투하는데 용이하게 된다. 뿌리털은 양수분 흡수. 4. 뿌리에도 체관과 물관이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체관, 물관이 이 안에 발달되어 있다. 자, 다음 문제. 10번 가볼게요. 자, 논밭에서 재배한 각각의 뿌리를 비교할 때 밭 상태에서 자란 뿌리. 자, 밭 상태에서 자란 뿌리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보통은 논 상태랑 밭 상태, 여기 밭이 있고 여기 논이 있어요. 뿌리를 보면은 논 같은 경우는 뿌리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어요. 이렇게 발달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밭 상태에서는 뿌리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얘는 뿌리가 몇 가닥 없고, 그리고 잔뿌리도 별로 없어요. 근데 얘는 잔뿌리들이 그렇게 많아요. 얘는 또 산소가 있다는 거, 얘는 산소가 부족하다는 거, 이 특징이죠. 산소가 있다는 얘기는 뭐야? 산화라는 얘기죠. 얘는 환원이라는 뜻이고요. 정답 4번이고, 파생통기 조직이 잘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공기 통하는 구멍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논에서 파생통기 조직이 잘 발달되어 있다. 왜냐면 지상부에서 여기 산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예, 산소가 잎을 통해서 이 아래로 뿌리까지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기 조직이 발달한다. 1번, 근모가 밭 상태에서 특히 잘 발달한다. 자, 이런 근모들이 밭에서 많다. 표피 조직이 잘 발달한다. 피춘 조직이 잘 발달한다. 5번, 지근도 많이 발생한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뿌리가 다 잘 발달하는 것이 밭 상태이다. 길게 자란다. 분지근도 많다. 자, 다음 문제. 12번 갑시다. 자, 이것도 가장 최근에 기출된 문제이고요. 23년도 충북 지도사 기출 문제 보시면은 이거 복원이 잘 됐어요. 예, 복원이 잘 돼서 문제들이 괜찮더라고요. 자, 다음 과실의 분류 옳은 것은 자, 정답 4번이고 복숭아 매실 가지는 진과로 분류한다. 여기서 이제 진과와 위과를 분류하는 문제들이 의외로 나오거든요. 예. 요 위에 있는 11번 문제도 기출 문제고, 요 진과 위가 구분하는 문제거든요. 자, 1번에, 일단은 진과와 위과가 있는데, 일단 위과 먼저 구분해 주세요. 위과가 뭐가 있는지. 자, 일단 위과의 대표적으로 인과류가 있어요. 인과류. 인과류가 뭐죠? 사과배. 그 다음에, 박과.
오이, 호박, 박과. 그 다음에 딸기, 무화과, 파인애플까지. 자, 인과, 박과, 딸기, 무화과, 파인애플. 얘네들이 위가고 나머지 진과거든요. 그래서 진과를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위가를 딱 암기를 하세요. 자, 그러니까 복숭아, 매실, 가지 이런 대표적으로 핵과류 있죠. 핵과류는 진과에 해당된다. 가지도 여기 있고 1번 진과는 자방 이외에 화탁 등이 발달하여 형성된 것이다. 자, 자방이 원래 발달해야 돼요. 자방이 발달한 것이 진과고 자방 이외가 발달한 것이 이게 위가에 해당돼요. 자방 이외가 발달한 것이 위가에 해당된다. 2번 포도, 감, 무화과는 진과로 분류한다. 해서 무화과는 위과죠. 무화과는. 3. 위과는 자방에 비대하여 형성된 것이다. 자방이 비대한 것은 위과가 아니라 진과에 해당되겠죠. 이렇게 위과와 진과에 대한 설명을 다르게 하고 있어요. 자, 자방이 비대한다. 자방 이외가 비대한다. 자, 진과와 위과. 자, 수과는 여인과실이다. 과실이 없어요. 우리가 복숭아를 먹을 때 복숭아 과일을 먹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과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인과일, 수과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화복과가 그래요. 벼보리 이런 것들이. 자방이 비대 발육하지 못했다. 자, 다음 문제 갑시다. 14번 봅시다. 자,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 3. 식물 조직 중에 유조직, 기계조직, 형성축, 표피조직은 영구조직에 해당된다. 식물 조직은 영구조직하고 분열조직으로 나뉘게 돼요. 자, 영구조직과 분열조직으로 나뉘게 되고 분열조직에는 뭐가 있냐면 분열조직에는 이렇게 정단 분열 조직과 측생 분열 조직, 절간 분열 조직. 그럼 영구 조직에서 측생, 이 형성층이 측생 분열 조직이거든요. 이게 들어가서 틀렸어요. 나머지 유조직, 기계조직, 표피조직은 영구 조직이 맞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 이 카테고리를 완벽하게 암기를 하고 하셔야 돼요, 이거. 자, 식물 조직에는 분열과 영구 조직이 있다. 그럼 분열 조직은 뭐다? 뿌리 끝과 줄기 끝, 맨 양쪽 끝, 그건 뭔데? 그게 정단 분열 조직이야. 생장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끝과 끝이 아닌 나머지 중간은요. 걔네들은 위로 자라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자라는 게 아니라 옆으로 자라요. 옆으로 자라는 게 뭔데? 형성층. 형성층에는 두 가지가 있죠. 유관속 형성층과 코르크 형성층. 일반적으로 형성층 하면 유관속 형성층을 말하는 것이고 옆으로 비대하는 거. 코르크 형성층은 수목류에서 나와요. 예, 수목류에서 이 껍질이 벗겨지는 거. 우리 소나무 껍질 봤잖아. 굉장히 거칠잖아. 그 껍질이 벗겨지면서 팽창하는 거. 그것이 코르크 형성층이 되겠다. 그 다음에 절간 분열 조직은 외떡잎 식물에서만 나와요. 자, 요거는 어디서 나온다? 외떡잎에서. 외떡잎 식물에서만 보인다. 자, 그 다음에 영구 조직은 이 분열 조직이 아닌 나머지를 다 영구로 본다. 영구 조직에는 세 가지가 있다. 표류기, 표피, 유관속, 기본 조직. 자, 표피에는 이 표피도 문제가 나왔었죠. 근목, 뿌리털, 표피고요. 기공, 표피고요. 그리고 모용, 털, 예, 배수 조직이라고 하면은 수공 같은 경우 있죠. 수공, 예, 식물 잎 끝부분에 수공이 있죠. 자, 주피, 나무 껍질, 표피고요. 유관속이라고 하면 물관, 체관 이런 것들이 유관속이고, 그다음 기본 조직에는 유조직과 기계 조직이 있고요. 기계 조직이 후각 조직과 후벽 조직이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유조직은 이 유자를 이 유조직은 이제 살아있는 조직이거든요. 동화, 저장, 분비, 통기주제, 기타 이런 것들로 있다. 자, 그럼 14번에 다시 정리하고 가자. 문제 보고 가자. 식물 동화 조직에 유조직에 해당된다. 예, 동화 조직, 광합성하는 조직이잖아. 이런 광합성 조직은 유조직이면서 기본 조직이면서 영구 조직이다. 볼 수 있겠죠. 이번 영구 조직에 속하는 통도 조직에서 사관부는 양분을 수송하는 조직이다. 자, 통도 조직에서 사관부는 체관을 말하거든요. 체관은 통도 조직이죠.
이 통도 조직은 영구 조직에 해당되죠. 이 체관은 양분을 수송하는 거죠. 그죠? 요 체관. 여기 있죠. 자, 이 체관은 통도 조직, 유관속 조직, 이게 통도 조직이고요. 그리고 이게 영구 조직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구 조직이다, 통도 조직이다, 사관부는 양분 수송한다 해서 이것 중에서 어느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다 바꿔칠 수 있죠. 카테고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4번 통도 조직에는 물관, 체관, 허물관 등이 있다. 그렇죠. 다음 16번. 자, 1차 생장과 2차 생장 분열 조제. 1차 생장이 정단 분열이 있고요. 정답 1번이에요. 1차 생장은 정단 분열이고 2차 생장은 측제 분열 조직. 예. 측면이 비대해요. 측면이. 이 형성층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문제들이 또 기출이 됐었고요. 기출 문제 중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단순하게 출제하는 단답형 문제들도 있고 또 굉장히 까다롭게 출제하는 문제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제들이 다 어려울 수만은 없죠. 자, 19번. 식물 조직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이것도 기출문제이고요. 100% 기출문제예요. 예, 완벽한 복원이 일어나는 그런 문제다. 틀린 것은 4. 셀룰로스와 아밀로스는 자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셀룰로스, 아밀로스는 이제 전분이죠. 예, 전분. 그러면 셀룰로스, 섬유소가 되겠죠. 얘네들은 자당이 아니라 포도당으로 구성되어 있죠. 예, 단순하게 포도당 1개. 자당은 이당류에 해당되죠. 이당류. 네, 설탕을 얘기하는 거잖아. 이당류가 아니라 단당류인 포도당으로 연쇄적인 중합체를 이루고 있다. 1번 생장점, 형성층, 저혈관 분열 조직은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대표적 장소이다. 그렇죠. 생장점. 자, 생장점은 정단 분열이죠. 형성점은 측제 분열이 되겠죠. 2번 후각 조직과 후막 조직은 세포벽 비우에 의해 형성된다. 예. 자, 후각 조직과 후막 조직은 세포벽이 두터워지면서 만들어진다. 자, 이게 기계 조직이죠. 3번 식물 줄기와 달리 뿌리에서는 마디 발달이 미약해요. 뿌리가 마디 발달이 미약하다. 5번 공변세포와 뿌리털은 이건 표피세포예요. 표피. 우리 방금 전에 앞문제에서 그 카테고리 분류했었잖아요. 공변세포, 뿌리털. 기공을 둘러싸고 있는 게 공변세포죠. 근모라고 하죠. 표피세포에 해당된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후각 조직과 후벽 조직. 후각 조직은 아직은 살아있어요. 후각 조직은 아직은 살아있어요. 근데 후벽 조직은 이거는 완벽하게 100% 죽은 조직이에요. 그래서 후벽 조직에는 보강세포, 섬유세포 등이 있고 석세포가 여기 배의 과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배 보면은 여러분이 사과배 할 때 그 배를 먹어보면은 이 입안에서 거칠거칠한 것들이 느껴지죠. 그게 석세포고 그거는 죽은 조직에 해당된다. 그게 후벽 조직이다. 자, 그리고 저장 조직도 있고 분비 조직도 있고 분비 조직에는 수지세포, 점액세포, 저장 조직, 저당 조직, 전분 저장 조직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짝짓기 하는 그런 문제들이 가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거 아니야. 예, 정말 가끔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석세포는 후막 조직이다. 후벽 조직이라고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또 소나무 송진 이런 거는 분비 조직이다. 이렇게 짝짓기 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죠. 실제로 이거 기출된 문제거든요. 자, 다음 문제 갑시다. 22번 볼게요. 자, 식물 조직 틀린 것은 자, 여러분이 문제를 볼 때는 항상 키워드 먼저 잡는 거죠. 예, 저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일단은 키워드 잡고 식물 조직 키워드죠. 그리고 옳은 거 틀린 거. 예.
그러다 보니까 전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키워드, 식물 조직, 그리고 옳은 것, 틀린 것부터, 요거부터 확인하거든요. 그리고, 지문이 굉장히 긴 것들이 있어요. 여기 지문이 이렇게 짤막짤막한 게 아니라 지문이 막 두 줄, 세 줄씩 해가지고 긴 거. 이런 경우는 주어부터 확인해요. 아, 주어, 2번 주어, 3번 주어, 4번 주어.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전체, 이 문제가 무엇을 출제했구나라는 걸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3번이 틀렸고요. 물관부에는 하나 이상의 반세포와 짝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반세포, 이 동반세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반세포는 채관부예요, 채관부. 물관부가 아니라 채관은 반드시 반세포와 짝을 이룬다. 1번, 기본 조직은 유조직과 기계조직이 포함된다. 기본 조직 안에 유조직, 기계조직이 포함된다. 물관부는 수분과 무기양분을 통과시킨다. 4. 정단 분열 조직에는 원추상의 생장점이 있다. 정단 분열 조직에는 정단 분열 조직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생겼죠. 크라운처럼 생겼죠. 예. 여기가 이제 정단 분열 조직들이죠. 여기서부터 세포 분열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죠. 자, 다음 문제. (24번) 봅시다. 자, 물관 체관 비교하는 문제. 예. 물관부 체관부 비교하는 문제들 나와 있고요. 자, 24번 문제가 가장 최근에 출제됐던 문제죠. 자, 물관 틀린 것은 키워드. 여러분은 문제 풀 때 이걸 습관을 들이세요.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키워드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틀린 것 이거를 습관적으로 하시고요. 습관이 된 분들은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그래도 이 틀린 건지 옳은 건지는 체크를 해주는 게 실수를 조금 방지는 할 수 있겠다. 자, 4번 정답. 물관은 가도관보다 짧고, 자, 물관을 한자로는 도관이라고 하죠. 물관은 한글로는 물관이라고 하고, 그리고 가도관은 헛물관을 얘기하죠. 자, 물관하고 헛물관하고 비교하는데 헛물관보다 짧고 넓으며 벽공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벽공이 없다가 아니라 벽공이 있어요. 예. 자, 다시 이 표에서 한번 보세요. 물관과 헛물관이 있어요. 모든 식물이 아니라, 자, 양치식물 이상. 우리가 이제 양치식물보다 진화된 것이 나자식물, 그리고 피자식물, 이렇게 있잖아. 양치, 나자, 피자가 전부 물관을 갖고 있어요. 근데 헛물관은 모두 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물관만 갖고 있는 건 피자식물만 갖고 있어요. 피자식물이 가장 고등한 식물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자, 물관을 갖고 있는 피자식물은 기본적으로, 자, 여기서 경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경막이에요, 요게. 이게 하나의 세포죠. 세포와 세포를 연결하는 이런 경막이 있고요. 경막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경막의 천공이라고 있죠. 여기 커다란 구멍이 있죠. 여기 가운데. 이 구멍, 가운데 여기 커다란 구멍. 이게 천공이고 천공이 있어요. 천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측벽과 벽공. 측벽과 벽공은 이 옆에 이름 막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측벽이고, 여기에 구멍이 또 뚫려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측벽과 측막은 다 있어요. 자, 헛물관도 물관도, 그리고 체세포도 체관도 다 있어요. 근데 헛물관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헛물관은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여기는 격벽이 따로 없어요. 그냥 이거는 세포막이야. 여기 세포막, 여기 세포막. 여기는 세포가 아예 그냥 관으로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관이 없어요. 관이 없고. 그리고 천공도 없어요. 그냥 여기서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는 상태죠. 그래서 물질 수송을 이런 식으로 여기를 통과해서 이동을 하게 되죠. 자, 여기서는 그냥 여기를 그대로 통과해서 물을 이동하게 되고, 여기서는 요거 관을 통해서
이렇게 관을 통해서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수송 형태가 더 빠르고 굵직굵직한 게 뭐가 되겠어요? 물건이 되겠죠. 이거는 헛물건, 이건 물건. 자, 그러니까 다시 보자. 물건은 짧아요. 얘가 짧아요. 얘는 길어요. 짧고, 그리고 넓고. 벽공은 없다가 아니라 벽공은 다 있어요. 여기 벽공은 모두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어. 다 있다. 1번, 모든 피자 식물은 물건과 헛물건을 갖는다. 자, 모든 피자 식물은 물건이 있고요. 그리고 헛물건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자 식물은 물건만 있다가 아니야. 물건은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헛물건도 있어요. 헛물건도. 그럼 나자식물은 헛물건만 있어요. 예, 물건이 없어요. 나자식물은 헛물건만 있다. 2번, 물관은 개개의 물관세포가 벽벽이 소실되어 길게 열변된 관이다. 자, 물관은 개개의 물관세포, 이게 개개의 물관세포죠. 개개의 물관세포가 격벽이 소실돼서, 여기 격벽이죠. 이 격벽이 가운데가 뻥 뚫린 거죠. 격벽이 소실돼서 길게 열변된 관이다. 3. 단풍은 물관이 발달되어 있고 소나무는 헛물관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소나무는 이거는 피자식물, 나자식물이야. 소나무는 나자. 그 다음에 단풍나무는 이거는 피자식물이에요. 그래서 피자식물이니까 물관이 발달되어 있고 소나무는 나자이기 때문에 헛물관이 발달되어 있다. 자, 이런 문제가 가장 최근에 출제됐던 문제이다. 불과 한 2개월밖에 안 됐어요. 출제된 지.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체관은 뭐냐? 체관부에는 역시 두 종류가 있어요. 물건부도 종류가 2개, 여기도 종류가 2개가 있다. 자, 여기에서, 여기 피자, 여기가 나자식물이 있다라고 했었죠. 여기 나자와 양치식물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도 양치식물과 나자식물은 체관부를 갖고 있고, 피자식물만 체관세포를 갖고 있고, 이 체관세포가 이 체관부를 이루는 좀 더 진화된 조직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물건처럼 격벽과 천공이 있듯이 여기서도 체판과 체공이 있어요. 똑같은 조직이에요. 모양새는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체판이 되는 거고, 여기 가운데 뻥 구멍 뚫려 있죠. 여기 체공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25번. 식물 조직 틀린 것은 정답 2번. 사관, 헛물관, 동반세포, 사관부, 유세포는 유기물질 수송과 관련된다. 자, 유기물질 수송은 이거는 물관이야, 체관이야? 이건 체관을 얘기하는 거죠. 체관. 자, 그래서 체관, 사관, 사관, 헛물관, 동반세포, 사관부, 유세포 있는데 이 헛물관이 들어가서 틀렸어요. 헛물관은 저건 물건이야. 체관이 아니잖아. 저건 물건이지. 물건의 종류인 거죠. 그러니까 사관, 동반세포, 사관부, 유세포는 다 체관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죠. 1번, 식물체 체관부의 양분 전류 시에 전류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조직은, 자, 체관부에 유주직세포라는 게 있고, 이 유주직세포의 기능 중에 하나가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3. 물관은 목부 조직에 해당되고요. 4. 체관은 유관속계 중에서 원형질 살아있다. 자, 체관은 살아있죠. 체관은 살아있고요. 물관은 죽었죠. 물관은 죽었다. 27번. 체관부 틀린 것은 정답 3번. 반세포와 체관 유조직 세포는 세포벽이 두껍고 체관 압력 구배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자, 반세포하고 유조직 세포 있죠. 반세포하고 유조직 세포는 일단 체관 자체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체관에 붙어 있는, 자, 여기 체관 한번 그려봅시다. 이게 체관이고, 이게 체관, 이렇게 체관, 여기 체관. 각각 체관에는 반세포가 하나씩 붙어 있어요. 무조건 반세포는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반세포가 되고, 그리고 반세포 옆에 붙어 있는 게 유주직 세포. 자, 이 반세포는 유주직 세포, 또 여기에 유관 속초 세포가 있고, 자, 이 자당이 이동이 되죠. 자당을 수송을 하죠. 이런 식으로 수송을 하죠. 또 자당을 여기서 이렇게 수송을 해서 세포벽을 따라서 이렇게 수송을 하게 되죠. 여기 세포를 경유하는 경로는 이거는 심플라스트 경로가 되고, 그 다음 여기처럼 세포벽 쪽으로 나가는 조직, 세포벽 쪽으로 나가서 이동하는 거, 이거는 아포플라스트 경로가 되죠. 아포플라스트. 이때 아포플라스트 경로에서 ATP를 사용을 하게 돼요. 아포플라스트 경로에서. 자, 그 다음에 이 반세포하고 유주직 세포는 얘네들이 이 체세포도 살아있고 반세포 나머지 다 살아있거든요. 살아있는 조직은 세포벽이 두껍지가 않아요. 얇아요. 1번 양분은 체관 요소로부터 반세포, 유직세포를 통해서 분열 조직이나 저장 부위로 이동한다. 자, 이걸 체관 요소라고 하는데, 여기 반세포, 유주직 세포로 통해서 분열 조직이라고 하면은 저장 조직, 분열 조직이라고 하면 위로 올라가면 이제 분열 조직, 생장점이 되는 거죠. 또 저장 부위라고 하면 이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감자라고 하면은 여기 밑에 부분 감자, 요게 이제 저장 부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위로 아래로 이동이 가능하다. 2번 체관은 많은 구멍이 있고, 체판은 체판공이 있고, 동화물질 이동을 쉽게 한다. 맞아요. 이 부분을 확대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구멍들이 뻥뻥뻥뻥 뚫려 있어요. 이게 체판공이 되는 거죠. 체판공. 물관 같은 경우는 이런 작은 구멍이 아니라 커다란 구멍, 왕구멍이 하나 뻥 뚫려 있는 거고, 얘는 작은 구멍이 여러 개가 뚫려 있는 거고. 4번 반세포는 사관 기능이 활발하면 존재하고 사관이 노화하면서 파괴된다. 자, 여기 반세포가 살아있을 때는, 체요소가 살아있을 때는 반세포가 활성화가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죽게 되면은 반세포도 같이,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이거든요. 그럼 반세포도 같이 죽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체관부 구성을 정리를 해볼까요? 체관에는 체관 요소, 그 다음에 반세포, 그 다음에 유조직,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방금 전에 그림 그렸었죠? 반세포하고 유조직. 그리고 체판, 체관 섬유라는 것도 있고, 체관 요소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죠. 체요소와 체관 세포. 여기는 나자식물에서 나타나죠. 이런 피자가 아닌 유관소, 양치나자. 체관 요소에서는 피자식물에서만 발현이 된다라고 했었죠. 여기도 진화된 상태이다. 그리고 여기는 체관 세포에는 체관부 단백질 P프로틴과 칼로스를 갖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나자식물에서는 이 알부민 세포라고 하는 유세포가 붙어 있어서 이 체세포 활성을 조절한다. 이런 특이한 것들이 있죠. 됐습니다. 반세포는 수송을 담당하고 있고, 유주직은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 이런 얘기 했었죠. 자, 다음 문제 봅시다. 29번. 자, 식물 조직, 세포 구조 기능. 옳은 것은, 자, 이거 서울 지도사 문제죠. 이거 100% 공개된 문제예요. 제가, 항상 이런 100% 공개된 문제들, 그리고 완벽하게 거의 복원이 된 문제들은 잘 보셔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23년도 충북 문제, 이런 것들 거의 복원이 잘 됐거든요. 그런 것들, 또 최근 문제잖아요. 자, 정답 1번. 가장 옳은 것은 엽록제 틸라코이드 먹에는 광합성 색소와 전자 전달계, ATP 합성 요소 등이 배열되어 있다. 자, 엽록체는 요 그라나죠. 그라나. 여기 스트로마죠. 스트로마. 그리고 여기 있는 막들 있죠. 요
요 막들이 다 뭐죠? 이게 틸라코이드 막이죠. 틸라코이드 막. 자, 이렇게 틸라코이드 막에는 이 엽록 광합성 색소, 엽록소 A, 엽록소 B 이런 것들, 또 전자전달계, 그리고 ATP 합성 요소, 요 틸라코이드 막에서 모두 일어나죠. 디테일한 기구는 우리 뒤에 광합성할 적에 또 보자고요. 2번 물관부는 물관, 헛물관, 동반세포, 섬유세포, 유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자, 여기서 물관부에는 이게 들어가면 안 되죠. 반세포가 들어가면 안 되죠. 동반세포. 이거는 채관에 나와야 되는 거잖아. 자,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어요. 100% 기술적 문제라고 했잖아. 제가 앞에서도 봤던 문제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장난쳤는데 실제로 이렇게 출제가 돼요. 자, 3. 조면세포체는 단백질과 RNA로 구성된 과리고 단백질 합성성소. 이제 조면세포체에서 단백질을 합성하고 있죠. 4. 체관부는 천공을 통해서 동화물질을 통과한다. 그렇죠. 체관부는 천공을 통해서 통과하는데 상처가 났을 경우 칼로스로 막아서, 자, 상처가 났을 경우는 칼로스가 분비가 되면서 거기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물질이 밖으로, 체외로 배출되는 걸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자, 다음 문제. 칼로스 문제 볼까요? 31번. 칼로스. 틀린 것은? 정답 3번. 자, 칼로스는 피프로틴과 함께, 여기 이제 피프로틴 볼 건데, 칼로스나 피프로틴이나 물관부하고 체관부 이 근처에서, 특히 이제 체관부에서 상처가 나게 되면은 얘네들이 증가해요. 이 양이 증가를 하면서 이 체내에 있는 물질이 밖으로 배출되는 걸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칼로스는 탄수화물이죠. 자, 1번 칼로스는 베타13결합을 하고 있어요. 베타13결합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거 포도당이야, 포도당.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2번 사관요소가 상처가 났을 때 칼로스가 급격히 합성이 된다. 그래서 사판 주위를 차단한다. 사판 주위에 축적이 돼서 사판을 막아버려요. 3. 성숙한 기능을 하는 사관요소에서 다량의 칼로스가 사판이 축적된다. 자, 성숙한 기능을 하는, 그러니까 정상적이야. 그랬을 때는 다량이 아니라 소량의 칼로스만 보이고요. 상처가 났을 때 다량의 칼로스가 축적이 된다. 4. 식물 전류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칼로스가. 자, 32번 볼까요? 자, 체관부 틀린 것은 정답 1번. 피프로틴은 사관요소가 기능을 수행하는 동안, 사관요소가 기능 수행하는 동안 세포 내벽에 위치하여 사판의 사공을 막는다. 사공을 막는다고? 막으면 안 되지. 이 막는 때는 언제라고 했지? 상처받았을 때. 이거는 정상 기능을 수행할 때는 막으면 안 돼. 막는다. 틀렸고. 칼로스는 원형질 막의 효수에 의해서 합성된다. 자, 칼로스는 이 막 효수에 의해서 합성이 된다. 3. 유주직 세포는 양분을 소스에서 싱크로 보낼 때, 자, 유주직 세포는 뭘 만든다? 에너지를 공급한다. 자, 반세포는 사관요소에 붙어 있고, 사관요소에 붙어 있죠. 밀도가 높은 세포질과 핵을 가지고 있다. 얘는 정상적인 세포예요. 그 정상적인 광합성을 하고 있는 세포이다. 자, 이렇게 해서 식물 조직을 1시간으로 마무리를 지읍시다. 다음 시간에는 식물 세포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